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너무나 유명하다. 세자를 죽이라는 대처분을 요청한 사람은 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였으며 명령을 내린 사람은 친아버지인 영조였다. 도승지 2장이 영조에게 전하께서 깊은 궁궐에 있는 한 여자의 말로 인해서 국본을 흔들려 하십니까? 라고 했을 만큼 영빈이 씨의 고변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이군께서 우시며 대좋게 고하셨다. 세자의 병이 점점 깊어 바라는 것이 없사오니 소인이 이 말씀은 어미로서 차마 못할 일이지만 성궁을 보호하고 세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으니 대처분을 내리소서. 부자간 정으로 차마 이리 하시지만 다 세자의 병 때문이니 병을 어찌 책망하겠습니까? 처분은 하시되 은혜를 베푸셔서 세손 모자를 평안케 하옵소서. 영조의 부인 정성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영조는 즉위하기 전인 연인군 시절에 후궁인 정빈이 씨에게서 일남 이녀를 얻었는데 그 처사들 효장세자는 세자 책봉까지 받았으나 영조 4년 10세에 단명하고 말았다. 정빈이 씨는 영조가 즉위하기 전인 경종 원년에 28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에 기록이 많지 않다. 효장세자가 죽은 지 7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다가 영조 11년, 영조의 나이 42세에 두 번째 후궁 영빈이 씨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영빈이 씨는 숙종 22년에 태어나 6세에 궁녀로 들어왔다가 영조의 후궁이 되었다. 영빈이 씨는 영조 2년에 종이품 수기에 봉해졌다가 곧 종일품 귀인이 되었고 영조 6년에 정일품 영빈에 올랐다. 영조 11년 1월 21일 영빈이 씨가 창경궁 집복헌에서 마침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사도세자다. 사도세자는 태어나서 100일 만에 생모와 떨어져 동궁인 저승전에서 따로 양육되었고 그때 배치된 궁녀들은 예전에 경종을 모시던 대전 궁녀들이었다. 따라서 소론의 지지를 받던 경종과 선의왕후 쪽 궁녀들이 동궁전 궁녀로 다시 들어왔으니 세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리 없었다는 것이 해경궁 홍씨의 주장이다. 정조의 문집인 홍제전서에 기록된 장원세자 혈륭원 행장에 의하면 영조가 경종을 모시던 궁녀들을 동궁에 배치한 것은 오염을 씻고 불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안정시켜 화합의 기풍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었다고 한다. 영조는 동궁을 돌보는 일에까지 당파의 화합과 탕평을 꾀했다. 영조는 미천한 신분의 후궁인 숙빈 최씨 소생이었고 영빈이 씨 역시 궁녀 출신이니 대전 출신 궁녀들이 하찮게 여길 만했다. 같은 궁녀 신분이라도 대전을 모시는 궁녀들의 지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결국 나인들의 경계가 점점 심해져 영빈이 씨가 동궁전에 가는 일이 점차 줄어들었다. 영빈이 씨는 자신의 출신 때문에 아들을 마음대로 볼 수 없었고 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영빈이 씨가 출신 때문에 동궁전의 궁녀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조의 총애를 받는 후궁으로서 내명부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영빈이 씨는 영조 35년 당시 66세였던 영조의 혼례를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이때 중전으로 들어온 정순왕후는 15세의 어린 소녀였다. 세자를 낳은 후궁에서도 중전의 자리를 넘보지 않은 영빈이 씨의 겸손한 면모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영빈이 씨는 왕의 내조에서부터 자식의 혼사 문제와 교육 등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신경 써야 했고 이를 수행하면서도 영조가 아플 때나 경희궁으로 이어했을 때 항상 가까이에서 수발을 들었다. 이토록 지극하게 모시는 만큼 영조 또한 그녀를 믿고 의지했다. 영조는 어쩌면 그녀에게서 어머니 숙빈 최씨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미천한 신분이라는 점뿐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심사숙고하는 성격까지 숙빈 최씨와 영빈이 씨는 닮아 있었다.
한중록에 따르면 영빈 이 씨가 세자의 상태를 알고부터는 해경궁을 만날 때마다 어찌하나 하며 눈물만 흘리다가 결국 병든 아들을 포기하는 대신 왕위를 이을 세손을 선택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미 나경원의 고변이 있었던지라 세자가 영모죄에 처해진다면 세손에게도 악영향이 끼칠 것을 걱정했을 것이다. 해경궁 홍씨는 이 일을 어머니로서의 정을 버리고 큰 뜻으로 말씀을 아뢰었다라고 평가했다. 영빈 이 씨는 사도세자를 희생하여 세손을 보호하는 것이 더 이상의 비극을 막는 방법이라 판단했다. 이들의 노력으로는 이미 정치적으로 고립된 세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영빈 이 씨의 고변이 없었어도 세자는 죽을 운명이었다. 그런데도 굳이 행동에 나선 이유는 세자의 어머니로서 확실한 태도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신료들이나 영조로부터 세손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충직한 영빈 이 씨는 평생 당쟁으로 갈등해온 영조의 고통을 알고 있었고 아들 문제로 영조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고통의 짐을 나눠지고 싶었다. 영빈 이 씨가 선택한 대의는 영조의 대의였다. 그것이 남편 영조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영조는 영빈 이 씨의 고변 덕분에 자신이 혼자 아들을 죽였다는 가책을 덜 수 있었다. 아들의 죽음 후 영빈 이 씨는 자식에게 못할 짓을 하였으니 내 자취에는 풀도 나지 않을 것이라며 고통스러워하였다.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었는지 2년 후인 영조 40년 7월 26일 영빈 이 씨는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고 만다. 영조는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준 영빈 이 씨를 위해 후궁 제1의 예로 장사 지내고 의열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무덤과 사당은 시호를 따서 의열묘, 의열궁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정조가 할머니의 대의를 이해하기에는 그 상처와 한이 너무 컸다. 정조 12년 정조는 박명원의 상소를 받아들여 궁호를 선의궁으로 바꾸었다. 의열이란 두 글자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두렵다라고 했으니 정조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불편한 시호였다. 의열묘는 고종 36년에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되면서 임금의 어머니로서 수경원으로 추봉되었다. 연세대 안에 위치했던 수경원은 1970년 정자각을 제외하고 봉분과 성물들만 서울은 안으로 이장되었다.